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과 말띠생의 만남. 2023년 토끼띠해와 말띠생의 관계는 도화의 꽃이다. 도화의 꽃이다. 그 다음에 조율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상생의 출발점이 된다.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개묘년의 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앞에 있는 글자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 생각, 언어, 행동을 지배하는 에너지예요. 뒤에 있는 글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사회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역과 공간, 자연 환경,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현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묘년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내뱉는 언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 중심으로 들어가고 가족 중심으로 들어가고 원칙적인 물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겠죠. 자기 가족의 소중함, 옛날로 따지면 씨족, 혈족, 이런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가 있죠?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 가족도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씨도 영원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자격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권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겠죠. 이 시기에는. 개라고 하는 시간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려고 하겠죠. 여기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싸우겠죠.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이런 걸 갖고 싸우겠죠. 사람들이. 자, 영원한 것을 원하니까 또 뭐예요? 종교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집단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영원해지고 싶으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기초 물질이에요. 생명체에서 씨앗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씨앗. 씨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록을, 생명의 기록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속에는 뭐예요?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에 이름이 있는 거고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니까 뭐예요? 언어와 행동이 또 거기에 맞춰서 변하겠죠. 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개라고 하는 에너지가 시간에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개의 기준점에 맞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이렇게 물에 비유했어요. 물에. 물이 가장 기초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물질이고. 옛날에 참 비유를 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개묘년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띠가 각각의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에너지가 이 개묘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개묘년 자체의 에너지를 먼저 꿰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묘라는 건 뭐예요? 사회 상황과 터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죠. 자, 묘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지면 인간 세상의 터전은 어떻게 바뀔까? 그 사회의 현실은 어떻게 바뀔까?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까? 묘가 되면은 실제 현실은 뭐예요? 막 고치고 건설하고
바꾸고 더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게 할 수 있으면 예쁘게 하고, 여기는 뭐예요? 정신계에서는 걔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예요? 막 사람들이 이거 바꿔라. 현실에 맞게 더 좋게 만들어내라. 더 좋게 건설해내라. 작품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죠? 정신계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이런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현장에서는 뭐예요? 실행력으로 보여주고, 바꿀 건 바꾸고,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창조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라고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묘년에는. 자, 그래서 계묘년의 에너지를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과 현실 사회, 이미 펼쳐진 현실 사회의 흐름, 그 두 개의 불균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2023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띠생이 어떤 관계로 들어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와 묘가 만나면 목화의 발전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자, 뭔가 좀 뻗어가고 전파되고 좀 더 넓은 분야로 좀 더 타인에게 알려지는 방향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말띠생에게 토끼띠 해는 도화예요. 도화. 도화살에 해당되는 자기의 활동력도 강해지고 활동 분야도 넓혀지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 말띠생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 전달력, 전파력, 파급력, 타인을 이끄는 힘, 이러한 에너지가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 자, 그것이 도화예요. 도화. 시선을 끌고 인기를 끌고 타인들이 인정해주거나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도화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살을 예전에는 이성 문제라고 한 적도 있죠. 그만큼 자, 이성 문제도 조심을 해야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이성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좀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자, 오묘파다. 자, 이 파라는 것은 파괴하고 다시 재창조할 것은 재창조하고 또 새로운 연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과 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023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봄의 에너지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제품으로 보여줘야 되고 기존의 것을 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창조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개라고 하는 에너지는 사람들의 머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계면연이 참 어렵죠?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자, 말띠생 하면 이 에너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전달력, 전파력,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힘. 이 말이라는 에너지는 이게 보이시죠? 나무에서 불이 붙듯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고 추진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오묘가 있다면 뭐예요?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이 금수의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화살이 되는 거고 아까 오묘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충돌하고 타인과 충돌하고 싸우고 뭐 교통사고 나고 너무 확장을 과다하게 해서 자기 기초 자원, 기초 물질, 종잣돈, 자기 자금보다 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면의 위험성을 또 감지하셔야 돼요. 여기 발전하고 추진하고 요것만 이런 좋은 점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대중에게 관심을 끌고 뭐 인기를 끌고 이런 게 참 좋은 건데
계면연의 그 계라는 글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면에 저 계라고 하는 그 기록, 원칙, 종잣돈, 자기 기본 자금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미리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신구 세대가 연합해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묘가 만나면 뭐예요? 도화, 인지도가 증가하고 이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인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번을 중요시 여겨야죠. 오묘파. 지금은 연합을 해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자신의 활동 영역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계면연의 계가 왜 경고하고 있어요? 종잣돈을 오버하지 말아라. 세상에 유통시킬 물건이 막 보인다 하더라도 오버했다가는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연합이 파괴가 되고 뭐 이별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또 파니까 뭐예요? 이별했다가 다른 세력과 또 연합해서 재창조하는 힘도 생기죠. 자, 이 파라는 것은 이성 간의 충돌도 발생한다는 뜻이고 세대 간의 연합도 일어나지만 또 서로 추진,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또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그 일을 추진하는 방식 때문에 논쟁을 해서 발전하는 건 좋은데 또 파니까 뭐예요? 충돌 후 이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좀 지킬 건 지키면서 발전 방향이 확실히 보인다 하더라도 조심할 거는 조심하자. 자, 그래서 말띠생과 2023년의 묘가 만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죠.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이 충돌과 파괴 때문에 또 삐끗하시면 안 되니까. 자, 말띠생에게 2022년이 지살이었죠, 지살. 자기의 주요 아이템, 그 계획이 확실히 나왔죠. 그래서 2023년부터 도화살, 이제 타인과 연합하고 또 타인에게 전파시킬 그 유통 방식을 자신이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화라고 해서 발전하는 에너지가 강력한데 오와 묘가 만나면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파괴된단 말이에요. 삐끗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말띠생의 에너지는 2022년부터 어떤 자신의 중심 행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023년에 도화살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하라. 업무의 진행 방식이나 타인과의 연합의 방식, 어떤 물건을 유통시키는 방식에서도 브레이크를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